자, 오케이. 자, 이제 한번 컴퓨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 그 컴퓨터 데이터가 스스로 뭐 데이터를 찾아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공지능망을 이용한 인공지능 체계 시스템이지만 아직은 딥러닝까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머신러닝 자체, 그 범주 안에서 머신러닝 정도까지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머신러닝의 방식은 아니고 조금 더 딥러닝 체계에 가까운 머신러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웹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만약에 데스크탑에 웹캠이 없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뭐 부모님 노트북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 노트북을 바탕으로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재밌고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즈를 학습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음성을 학습시켜서 판단하게끔 해줄 수도 있고 사진을 판단하게끔 해줄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는 가장 쉬운 사진을 바탕으로 3개 혹은 4개의 사물을 이제 촬영해서 빠르게 촬영해서 한번 컴퓨터가 어떻게 그 오차 범위를 측정하고 그 객체를 판단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eachable machine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당연히 이제 teachable-machine.meetgoogle.com이라고 되어 있죠. 역시 구글이 도메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엄청난 기업이죠. 그래서 쌤이 이렇게 띄워놨고요. 오른쪽에 띄워놨는데 여기다가 teachable 그 다음에 machine이라고 치면 제일 위에 나오죠.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쭉 나와요. 머신러닝 5분만 배우기. 진짜 5분만 촬영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5분 만에 머신러닝 혹은 그 딥러닝에 가까운 체계를 배울 수가 있어요. 눌러주세요.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써있어요. Train a computer to recognize your own image, sound, and pulse. 이렇게 써있죠. 이 3가지를 연습시켜가지고 컴퓨터 깨닫게 한다, 뭐 인식시키게 한다, 뭐 이런 게 써있고요. A fastest way to create machine learning model for your site and apps and more. 그 다음에 No expertise and coding required. 그냥 초보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What is teachable machine? 궁금하신 사람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How to use it?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그냥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우린 바로 get started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3가지 선택하게끔 나와요. 이제 이걸 크게 띄워볼게요. New Project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컴퓨터, 독일어 컴퓨터에서 하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요. 한번 연습하고 할 건데 만약에 이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 진짜 코딩을 하거나 자기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뭔가 만들고 싶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코드 짜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만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데 바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지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자기 음성으로 이제 판단하고 싶으면은 음성 프로젝트, 오디오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되고요. 포즈로 하고 싶다면 포즈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쉽죠?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클래스, 그 다음에 트레이닝, 그 다음에 프리뷰 나옵니다. 그냥 여기다가 쌤은 4개의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클래스가 뭐냐면 그 객체, 내가 인식시키고 싶은 한 가지 객체를 만들고 이 클래스 안에 클래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저장 요소, 그 객체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는 저장 요소. 더 쉽게 표현하면 그냥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병 하나 학습시켜 볼게요. 그냥 보면 됩니다. 쌤이 여기 나오는데 나를 먼저 김홍순을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드 레코드 누르면은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 사진이 막 찍혀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찍힙니다. 나란 인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오차율이 떨어진 그 오차율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네. 오차 범위가 줄어듭니다. 계속 찍습니다. 한 300장 정도 찍으면 판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찍어서 사진을 계속 찍어냅니다. 끝! 네, 여기까지 하고 클래스1의 명칭을 이제
T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클래스, 두 번째 키를 킵니다. 여기 첫 번째 클래스 340개의 이미지 샘플이 만들어졌고, 사실은 옛날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막 수집해야 됐어요. 막 외부로 막 뽑아내가지고 강아지 사진이면 강아지 사진 10만 개를 뽑아서 폴더에 지워놓고 그 폴더 자체에 있는 것들을 모두 강아지로 생각한다끔 해가지고 레퍼런테이션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게끔 한 거죠. 머신러닝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다 코드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내가 나와야 되니까, 나오면 안 되니까요. 물병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좀 가까이서 잡아서 쫙 찍습니다. 이렇게 계속 찍어요.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손이 나와가지고 이제 손과 물병을 같이 인식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린 연습이니까. 네. 만약에 뭐 흰색 배경에다가 이렇게 물건 놓는 곳에다가 이렇게 찍으면은 더 정확하겠죠. 계속 찍습니다. 지금 이 물병은 이제 손까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찍어요. 자, 찍어라, 나와라. 계속 사진 옆에 오른쪽에 찍히는 거 보이죠? 찍었습니다. 클래스 2를 뭐라고 할까요? 커피, 물통이라고 하죠. 물통. 네. 그럼 클래스 3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3는 웹캠 켜고 조이패드로 가시죠. 조이패드로. 네. 가끔 그냥 여기 기술실에 짱 막혀가지고 쉬는 시간에 슈퍼마리오 가끔 하는데 그때 쓰는 조이패드입니다. 생각을 비울 때 하는 건데 이제 찍어보도록 하죠. 쭉 천천히 돌려줍니다. 천천히. 내가 나오면 안 되죠. 멍 때리고 있었어요. 계속 가까이서 찍어주고 멀리서도 찍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요? 자, 이 정도 찍었으면 됐습니다. 한걸로 칠게요. 조이패드라고 치고, 네 번째 클래스. 샤오미 강추로 생각하는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이 QCY 샤오미 거 17,000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 20만원짜리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요거 쓰세요. 샤오미 홍보하는 거 아니지만 사실 이게 가장 적정한 가격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찍읍시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 QCY 블루투스 이어폰, 이렇게 클래스 명칭이 이제 나왔어요. 다 사진들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벌써 이렇게만 해도 1000장 만들어졌죠. 1200, 1000 얼마야? 네, 한 1000장 정도 만들었습니다. 1000장, 1100장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모델 해서 눌러주시면 Preparing Training Data라고 나오고 지가 이제 학습을 합니다. 자기가 학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컴퓨터 뭐 코어 수나 아니면은 뭐 그래픽카드 연계시킨 친구들은 뭐 그래픽카드 그런 성능에 따라서 요 학습하는 속도가 달라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공부할 때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 나옵니다. 이제 학습할 때 You must leave this tab open to train your model 할 때 학습할 때 아무도 건들지 말아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오케이 눌러줘도 상관없는데 네. 나 공부하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 이런 의미예요. 지금 속도 보니까 1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1분이면 이제 4가지의 어떤 객체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머신러닝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 코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거 안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번거로운 어떤 작업 과정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렇게 뭐 인공지능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게 플랫폼화 되어 있으면은
또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끝났어요. 홍순이 여기 미치면 아웃풋 모델 나오죠. 우리가 이제 아까 목표값 나오고 인풋 모델 나오죠. 네, 인풋 켜놨어요. 인풋 끄면은 얘가 인식 못해요. 지금 못하고 인식하면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김홍순 100%래. 이렇게 해도 100. 조이패드. 근데 얘가 여기다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거, 요거는 요 상태를 또 학습을 시켜놓으면 돼요. 클래스에 학습을 시켜놓으면 이제 이 상태에는 nothing이라고 제가 만약에 클래스 명칭을 해놓고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찾지를 못하고 있죠. 여기 뭐지? 이 사진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홍순이가 나타나면 100% 김홍순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지금 멀리 가도 100%, 가까이 가도 100%. 블루투스 이어폰 한번 들어볼까요? QCY 블루투스 이어폰 가까이 대도 조이패드랑 조금 헷갈려요. 학습이 좀 덜 됐나봐요. 이렇게 해서 좀 정확하게 하면 오차율 거의 없이 99.9% 블루투스 QCY 이어폰이라고 찾아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커피통 찾아내면 물통, 이렇게 해도 물통, 이렇게 해도 물통, 이렇게 해도 물통이에요. 그쵸? 다시 요거 조이패드 이렇게 하면 조이패드. 선생님 그럼 같이 올려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몰라요. 이렇게 두 개 다. 요 두 가지를 더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요렇게 해서 이미지를 또 학습시키면은 조이패드와 그 다음에 QCY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이건 이제 조이패드로 인식하는 얘기도 커서 그런가. 네. 이렇게 요 정도 50%. 네. 왔다 갔다 하네요. 이제 큰 게 이기네요. 이거. 근데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켜볼 수 있고요. 이게 또 좋은 게 이렇게 해서 그냥 연습 삼아서 뭐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 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익스퍼트 모델이라고 누르면은 이제 우리가 학습시킨 것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언어,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언어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이걸 집어넣고 아까 if문이나 else문을 써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는 거죠. 위에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인공지능 코드가 들어있는 어떤 박스라고 해야 되나? 박스라고 표현해야 되나? 폴더는 아니고 그 라이브러리, 그게 고유명사라 라이브러리이고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텐서플로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요즘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tensorflow.js 때인 건 텐서플로우인데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자바스크립트 바탕의 코드의 언어 있고, 요거는 텐서플로우 그냥 일반적인 텐서플로우 언어인데 아마 C 언어인 것 같아요. C 언어인 것 같고, 네, 두 가지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선생님 그걸 파이썬으로 짜면 어떻게 해요?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파이썬으로 바꿔주는 그게 그런 컴파일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른 데다 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플 중에 뭐 장동건하고 몇 퍼센트 비슷하게 생겼다 뭐 이런 어플도 본 적이 있고, 아니면은 뭐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어플 새로운 거 만든다면 만약에 내가 우리 반 아이들 29명을 대상으로 사진을 다 촬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격과 특성과 그 다음 뭐 생년월일이 나오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지금 보면 사진 촬영하고 데이터만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데이터 집어넣고 그냥 이제 웹캠 키게끔 하는 코딩, 그 핸드폰 스마트폰 카메라가 열리게끔 하는 거 짠 다음에 데이터 우리 애들 얼굴 나왔을 때 클래스 1에 뭐 1번이다 하면 1번 친구 나왔을 때 그 밑에 어떤 내용이 뜨게끔만 이렇게 코딩 해주면 1번 이름 뭐 얘는 어떤 특징 키몇 뭐 이렇게 뜨게끔 해주면은 그런 게 이제 이럴 때 사용되는 어떤 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년이 되면 또 다른 더 쉬운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우리 인간 사회에 분명히 도입이 될 거예요. 기술 발전 엄청나게 빠르게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사실은 시험이 끝나기 전에 요걸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해봤고,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 이것이 조금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수업의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